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부터 눈이 온다고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으니 출퇴근길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던 자가 운전을 하시던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그 첫눈 오면 소원 빌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요즘 뭐 먹고 살기 힘들고 각박한 시대에 꼭 소원 빌어야 될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무탈하게 뭐 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물론 뭐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한 해 한 해 가는 게 아쉽고 시간을 그렇게 이제 붙들고 싶은 하지만 이제 그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저강물을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나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이제 입증된 한반도에서 입증된 그런 5,000년의 역사를 다 훑어보기 때문에 시공간을 넘나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저는 그런 소리도 들어요. 혹시 당신 저기 시간여행 하는 사람 아니냐 하는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래, 오늘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하는 얘기가 나온 끝에 이제 제가 좀 생각나서 방송을 하는 것이, 1985년도 2월 달에 부도 처리된 국제그룹 부도에 관련돼 가지고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진 정경유착과 관련된 이런 것을 좀 제외하고 좀 다른 시각에서 조금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제그룹은 85년 2월 달에 부도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뭐냐면 청문회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이거 88년도 50특위 일회재단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양정모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룹을 경영하면서 신매덕불을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신매덕불이 또 채무가 있지만은 늘 회전도로 가는 기고 어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치를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이걸 강변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김복준인가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보건본부장이라고 있었어요. 국제그룹을 복원시키려고 노력했던 보건본부장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기업의 여력상 아끼고 아껴서 정경유착을 해서 10억도 갖다 주고 5억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재계서율이 한참 낮았던 동국제강이 한꺼번에 뭐 30억을 낸다든지 1년 동안 한일그룹이 90억을 낸다든지 하니까네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전리품을 줄 그런 필요가 느껴지는데, 때마침 이제 타켓으로 삼은 것이 국제그룹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국제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당시에는 무난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국제그룹이 공중분해 됐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 주로 알짜들은 이제 한일그룹이 가져가고 일부를 조금 동국제강이 가져갔어요. 연합철강 같은 경우. 그래, 연합철강을 동국제강이 가져갈 때도 야, 이거 새우가 고래를 삼킨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상부층에 이제 소위 사장단 회의에 들어갈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만은, 그 외 나머지 임직원들은 또 되게 고용 승계는 됐거든요. 물론 한일그룹의 김종원 회장이나 동국제강의 장상태 회장도 전두환 대통령한테 얘기했어요. 고용 승계를 해서 직장을 잃어 나가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이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19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면서 종합적인 경제개발 계획과 자주국방 노선을 추구를 했어요. 그래,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느냐 했는데, 결국 잡기는 잡았어요. 잡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느냐. 자금은 늘 그 한정돼 있고, 은행도 자금이 한정돼 있어서 쉽사리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데, 그래서 기업이 운영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사채를 쓴다. 그런데 고이율의 사채, 그때 당시에 사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이자율이 정해진 게 법적으로 없었어요. 지금은 사채도 법적으로 2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때는 사채의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 빌리는 사람이 급하면 급할수록 사채의 이자가 부지직 올라갈 때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사채를 정리를 하자. 그래 이제 대통령 긴급 명령권으로 이제 경제 긴급 명령권으로 사채를 이제 정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사채가 제가 기억나는 게 처음에 전경련에서 판단했던 거는 한 1,800억 정도가 이제 그 사채 시장에 묶여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신고를 받고 보니까 3,485억이 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통화량의 80%가 사채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서 기업권고의 촉진법으로서 새롭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장을 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은행도 그렇지만은 시중은행들, 그때 한일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뭐 저기 외환은행, 뭐 상업은행, 뭐 이런 그 은행들이 농협이라든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이 은행들을 주식 상장을 시킨 다음에 정부 자금으로 주식을 51%를 보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은행들을 조금 이렇게 간섭을 했어요. 간섭을 한다는 게 무리하게 회수 가능성이 없는 대출은 해주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뭉텅뭉텅 그때 당시에 뭐 몇십억, 몇백억 대출해주는 거는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그래 정부가 보증을 하고 공신력이 있고 해외에서 사업권을 따서 돈을 벌어오는 현대그룹, 삼성그룹 같은 데가 이제 좀 이제 대출이 원활한 거지. 나머지는 솔직히 좀 힘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1980년대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경제수석으로 발탁이 된 김재익 수석도 입장은 비슷했어요. 어떻게 입장이 비슷했냐면, 무분별하게 이제 시중에 통화가 남발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시중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주는 자금 공급을 줄여놨어요. 줄여놓으니까 다시 사채가 활기를 띠게 되고, 관치 금융은 여전하니까 은행 문턱원도 높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뭉텅뭉텅 이렇게 대출이 나가는 거는 정부가 관여를 했어요. 관여를 하다 보니까 그 대출을 따내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정주영 회장이나 뭐 이건희 부회장 같은 사람들은 은행에 로비를 하든지 청와대 로비를 해야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 자금이 오고 간 거는 뭐 사실이에요. 뭐 한 번에 20억 정도 오고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뭐 정주영 회장 본인의 그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 자금의 그런 액수와 횟수보다도 좀 더 중요했던 게, 은행을 이용할 때 좀 어렵게 여기고, 좀 관치금융화에서는 재무부의 눈치도 보고 경제수석실의 눈치도 보고 이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양종모 회장은 은행이 맡겨놓은 돈을 내가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자꾸 낼름낼름 대출을 했어요. 그때 주거래은행이 제일은행이었고, 이제 또 한편으로서는 상업은행이 조금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거 뭐 은행을 말이지 제집 드나들면서 뭉텅뭉텅 이제 대출을 하고 이러니까, 이건 뭐 재무부나 경제수석실에서는 그때가 이제 1983년도 10월 9일 아웅산 테러로 김재익 경제수석이 사망을 하고 조금 지긋한 사람이 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공일 씨가 경제수석을 하고, 김만재 씨가 이제 당시에 이제 재무부 장관 했을 때인데, 김만재 장관으로서는 국제를 어떻게든 지원해서 살리고는 싶었어요. 살리고 싶었는데, 경제수석실에서는 뭐라 할까요, 다소 이질적인 경영 행위를 하고 있는 양종모 회장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수석실에서 이제 그 시그널을 보내는 거지. 양정모 회장의 경영권이 이제 그 박탈되지 않는 한은 국제 지원은 좀 줄여주세요. 이거 관치금융을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대기업이 다 오염되면 대한민국 경제 절단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치금융하에서 여신이라든지 뭐 단자회사들을 통한 단기자금 공급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지급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은행 감독원을 통해서 해주려고는 했는데 대신에 김만재 장관은 다른 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가지고 한 몇 년 동안 국제를 경영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좀 분위기가 안정화되면 양정모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뭔가 좀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그 무턱대고 정치자금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미 경제수석실과 재무부에 밑보였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부회장이었던 김덕영이라고 이제 그 사위가 있었는데 통큰 결단을 하자고 그랬어요. 청와대가 이제 85년 2월 12일 총선거에 대비해서 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니 아싸리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베팅하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이제 국제 신인도도 있고 경제 질서라는 게 있고 자본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기업이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망하게 하겠냐는 아니나 생각해서 양정모 회장이 버티다가 결국에는 구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대기업으로서는 좀 보기 드문 게 900%에 달하는 940%에 달하는 그 부채 비율이 있었는데요. 양정모 회장은 자금 회전은 문제 없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좀 어설펐어요. 양정모 회장은 유보금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던 시절에 차입 경영에만 너무 매달리니까네 차입 경영만 잘하면은 뭐 장땡이지. 빚 안 내고 장사하는 기업인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좀 안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위기 돌파 능력이 좀 부족했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전두환 정부의 그런 불법적인 그 기업 해체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 1993년도 7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전두환 대통령과 재무부가 행한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위헌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고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 동조를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좀 이제 그 양정모 회장이 관치금융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좀 제대로 이제 유순하게 경영을 했으면 그룹의 운명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나온 바 있었던 그런 그 뭐냐 했을 때 그런 그 이런 거 있죠. 그 22 총선에 지원이 어설퍼서 결국 얻어맞은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전체를 놓고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양정모 회장의 이질적인 경영 스타일이 세계 7위의 그룹이 뭐 저러느냐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것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은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국제적으로라든지 이렇게 볼 때 인터리레이트 돼 있는 그 경제 상황을 볼 때 국제가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뭐 그럴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룹 총수가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제대로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했다. 이 점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결국 양정모 회장의 경영 스타일 플러스 시대를 잘못 만난 덕분에 국제가 그런 몰락의 길을 걷지 않았나. 저는 뭐 지금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뭐 양정모 회장 입장에서는 돌아가셨을 때 2007년도에 돌아가셨나요? 그때 상당히 억울하셨겠지만 본인도 그 하늘나라에서 전두환 대통령 만나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인류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도약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오늘날도 사회공헌을 비롯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사회 기본 현실에 맞추어서 경영을 많이 하거든요. 삼성그룹도 마찬가지고, 삼성그룹이 뭐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가격을 올린다 뭐 이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그런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과거에 양정모 회장이 그 주저앉았던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절에 그런 그 암울한 그런 그 시절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시대에 그 한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해야 될까요? 시대적 상황이 암울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오늘날 같으면 일어나지 않을, 그리고 언젠가 다음에는 제가 이제 또 시간이 나면 550%의 부채 비율로 시비가 걸려가지고 세계 최대 파산을 기록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도 조금 얘기를 해드릴 시간이 있으면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밤이 추운데도 이렇게 축구장에 보시면 라이트 조명을 켜고 축구를 동호인들이 즐기고 있네요. 정말 그 열애를 남아갔습니다. 30, 40대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인데 아무쪼록 이렇게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그 즐거운 월요일 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